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8주차 2차식 강의를 같이 시작할 생각입니다. 앞에서 이제 쭉 설명해서 지금 우리가 성공 사례를 찾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중인데, 여기 중에 이제 특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칸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을 제가 소개하는 거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칸트가 지나가면 그 6시 5분이군 이렇게 다 알아차릴 정도로 정확하게 시간을 관리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유명했던 그런 일화를 남긴 철학자입니다. 칸트는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놀랐는데, 이게 러시아령 지금의 이제 그런데 퀴니스버그라는 데서 태어나 가지고 거기 지역을 평생 동안 잘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거기서만 생활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넓은 지역을 이렇게 다니고 깨달아서 그러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한 곳에 집중해 가지고 그곳에 탐구하고 거기에서 사색해서 얻어내는 성과, 그런 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와 세로로 생각해 볼 때 한 곳을 깊이 파라 하니까, 이렇게 샘처럼 깊이 파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횡적으로 넓게 그렇게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게 이제 우리가 진리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그 두 가지 방법론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칸트는 제가 봤을 때는 한쪽에만 집중해 가지고 아주 한 면만 깊게 팠던 대표적인 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말 학문적으로도 시베리아 그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상당 부분 사후에 그와 같은 높게 평가됐던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불우한 삶, 그러니까 수공업자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아주 어렵게 공부하고 가정교사로 생활하다가 철학 교수, 시골 대학의 철학 교수로서 생을 마감했는데, 이 칸트의 가장 그와 같이 기행 중에 이 칸트가 우리한테 남겨준 가장 기행적인 거는 이 시간 관리,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을 준수해서 살아간 삶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베토벤으로서부터 칸트까지 이어지는 이걸 쭉 얘기했는데, 여기 중에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보면 전근대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간 관리 성공 사례입니다. 음. 그런데 이 전근대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을 정확히 지켰다, 이제 이런 부분과 그들 나름의 그런 가치관과 그거에 비교했을 때 시간을 잘 관리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데, 여기 중에 이제 현대를 살아나가는 사람 중에 이제 우리가 거론되고 주목되는 사람 중에는 이제 빌 게이츠를 갖다고 같이 이제 얘기 들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시간 관리에 천재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저는 제일 놀라운 게 이 코로나가, 여러분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했는데 코로나 유행하기 5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의 5년 전에 이 코로나 유행이랄지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다는 걸 예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 그게 깜짝 저는 이게 이번에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쯤에 빌 게이츠가 얘기해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같이 풍미해서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거다,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읽고서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보니까 빌 게이츠가 한 얘기가 정말로 그렇게 이제 사실에 이제 맞아 떨어져서, 그 요즘엔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은 되게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예측을 하고 이래서 우리보다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역시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빌 게이츠의 이제 시간 관리 이거 하면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놀라운 그런 예측력, 그걸 보여준다는 건 상당 부분 시간 관리에 뛰어나서 모든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자기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그렇게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갖고 예측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는 것들도 그와 같이 생각해내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 관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잘 맞아떨어지는 시간 관리 기법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 스스로의 시간을 관리해서
그걸 갖다가 일정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했다면 빌 게이츠의 시간 관리는 현대 자본주의와 그와 같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것과 좀 다른 건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근대 사람들이 지켰던 시간 관리와 현대 자본주의, 그러니까 정부와 산업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시간 관리는 되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걸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제가 여기에서 고민해보고 궁극적으로 생각할 것을 이제 고가죠.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관리에 선행 조건이 있는데 그러는 것들 중에 이제 그것들을 인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시간을 그와 같이 소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고 하고 있는지 시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선행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은 내가 그 시간을 갖다가 인지 먼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인지만 하고 알고만 있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걸 갖다 계획해야 된다.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생산적인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건지 시간을 관리하고 계획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실천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간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타임 이즈 머니라는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그게 다 돈이고 그게 관리하면 좋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실천에 옮겨서 정말로 평가의 방식에서 높게 평가되는 경우는 그뭐 많이 이제 그 희박합니다. 그런 사례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그런 요건 중에 그러니까 선행 조건 중에 실천을 하는 거 그러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천하는 게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중에 다는 이제 전체 시간 관리를 빌 게이츠처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방식에서 자기와 맞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그와 같이 조금이라도 실천에 옮겨가지고 자기가 효과적인 삶을 효율적인 삶을 살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에는 좀 더 같이 도움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의 이제 그 시간 관리는 출발하는 명제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자원으로 인식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중요하다. 여러분 인생은 달라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장 쉬운 얘기인데 가장 가슴에 와닿는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게 이제 근데 그 시간 관리 중에 제가 이제 그것 중에 읽다가 이제 많이 웃었는데 이 뉴멕시코주에 사무실을 갖고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멕시코 중에 그 사무실에서 썬포드라는 공항까지는 약 7.5km로 그렇게 이제 평균 속도로 달려서 간다면 17분 그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그렇게 하지 않고 포르쉐를 타고서 딱 10분 전에 카레이스처럼 달려가지고 광적으로 출발해서 거기까지 질주한 다음에 10분 안에 도착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 가는 걸 아주 습관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적으로 그래서 이게 부분에서는 좀 그 놀랄 수밖에 없고 이거 고통법규도 위반하고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러는 건데 그렇게 빨리 카레이스처럼 달리면 그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데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포르쉐 타는 가장 좋은 게 비싼 차를 타는 경우는 부딪히거나 이럴 때 사망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보면 좀 그렇지만 개인적인 부분에서 보면 뭐 광적으로 달리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간을 절약하고 빠른 시간 동안에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일에 좀 더 투자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갖다가 아주 그렇게 이제 잘 그같이 배분해서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 관리에 철두철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 상위계층에서 돈을 많이 벌고 CEO가 되면 할 일이 진짜로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거를 해낼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관리가 위로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로 잘한 케이스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그렇게 이제 상당 부분 줄여서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초와 분단위로 그렇게 같이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이제 정말로 정착된 그런 정보화 후기 산업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그런 방식에서는 초스피드로 달려야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베토벤이나 칸트 같은 그런 사람들은 초스피드로 움직일 수는 없고 느림의 철학을 갖고 여유로운 삶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시간 관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로 아무 일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스피드 속도를 갖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고 그게 시간 관리의 첫 번째였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스피드, 속도에 맞추는 그런 시간 관리를 해올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일화와 여러 가지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빌 게이츠는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재조망될 수 있지만 이 중에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우선순위를 정말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우선순위를 정말 잘 결정했다. 그 일반 사람들은 되게 이제 이 하버드 대학에 다녔는데 이게 이제 그걸 이제 놓고서 저도 이제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하버드 대학에 다녀가지고 졸업을 해서 졸업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중요한 이 시기가 돼서 창업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거 됐는데 되게 보편적인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이니까 최고의 대학에서 졸업장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인지가 바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취업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다 같이 연상했을 건데 빌 게이츠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장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창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자기한테는 훨씬 가치관에 맞는 그러니까 가치관과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훨씬 중요한 거다. 이래서 졸업장을 포기하고 창업을 택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지금처럼 전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과는 전혀 다른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무튼 하버드 졸업장을 포기하고 창업을 먼저 생각했다는 건 진짜 뛰어난 것 같은 사고였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그와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가령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을 갖고 직장에 나갔는데 가족과 선약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따라 또 갑자기 직장 상사가 음,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식사를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가족과 선약돼 있는데 그걸 깨뜨리고 직장 상사와 그렇게 식사를 할 건지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노 한 다음에 그 가족과의 그와 같은 선약을 지킬 것인지 이런 아주 그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정말 곤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일의 비중에 따라 이제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족 선약은 언제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또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직장 상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난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렇게 한 것과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소외되고 그렇게 별로 만남이 없었으니까 그냥 가볍게 마시자 이런 정도였으면 그거 문제가 이제 그렇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파악해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렇게 단순한 것 같지만 상당 부분 복잡 다단하게 펼쳐져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그때 흐름이랄지 직장의 분위기 이런 거 살펴본 다음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족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그런 사정을 잘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연락이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다 똑같이 공유되고 연락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근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그거 같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 중에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방문했을 때 그런 기록을 이제 했는데 빌 게이츠는 1987년 이후에 7차례 걸쳐서 한국을 방문했다. 근데 한국의 일정 중에 이제 그 보여준 그 특징 중에 그 자기 시간 관리를 분 단위로 그렇게 이제 해서 정말 그렇게 이제 놀라운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5분 단위로 시간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와서 우리나라 일정을 갖다 조사해 보니까 4시 30분에 대통령과 면담하고 롯데호텔 코리아 이노베이션 데이에 거기 가서 이제 롯데호텔에 가가지고 호텔에 가서 그 다음에 그때 연설을 하고 그 바로 마치자마자 기아자동차 협력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일본으로 가는 그런 그러니까 분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그걸 관리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이제 빌 게이츠가 분단위로 그와 같이 시간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 방법이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보장하게 됐고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는 이제 유명한 또 이제 그 명제도 남겼는데 이 짜투리 시간은 짜투리라는 겁니다. 짜투리 시간은.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을 모아서 뭉텅이 시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게 이제 빌 게이츠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일의 그런 경중이랄지 그다음에 일의 복잡성 그다음에 이제 속도의 처리 속도 문제 시간 뭐 이런 거가 상당히 느슨하고 그렇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순환적인 형태로 보면 어느 때든 이제 결정해도 별로 이제 그 파급 효과가 약할 때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짜투리 시간에 그러는 걸 갖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데에는 상당 부분 그게 정보가 방대하고 그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짧은 시간에 그걸 하는 건 거의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 짜투리 시간을 모아서 한 번에 뭉텅이 시간을 만든 다음에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기업가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정말로 그런 고 같은 것들을 남겼던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베토벤이나 이제 칸트나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다른 것들, 그러니까 정보화 후기 산업 사회에 우리가 시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완벽함을 기하는 것보다는 타이밍이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쭉 얘기했던 이 완벽함은 원래 계미로 상징되고 성실함과 그다음에 이런 걸 모아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을 쌓아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이 이게 정근대 사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근대 사회에서는 완벽함과 아주 꼼꼼함, 그다음에 철두철미한 그런 관습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는 거 그러는 것들이 미덕으로 여겨졌고 그게 이제 완벽함을 갖다 절정을 이루는 것들이었는데 그거의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완벽함. 근데 이제 빌 게이츠 정보화 후기 산업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완벽함보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해 두는 거니? 실제로 이제 그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는 도스 체계라고 그래서 컴퓨터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다 우리가 이렇게 윈도우로 클릭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파일 디렉토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바꿀 때도 cd 체인지 디렉토리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해야 파일명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도스를 갖고 이제 컴퓨터를 배웠는데 메이킹 디렉토리 그래가지고 md라고 친 다음에 파일명을 치면 이제 그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는 이게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거기다가 새 폴더 이렇게 친 다음에 거기다 폴더 이름을 탁 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메이킹 디렉토리 이렇게 쳐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직접 도스 명령 체계로 해서 컴피그 시스템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거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도수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빌 게이츠가 상당 부분 이제 바꿔서 윈도우 시스템을 바꿉니다. 그 바꾸는 과정에 처음에는 그게 이제 그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이걸 시행하면 이제 파란색으로 변해서 아무것도 먹통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먼저 탁 고쳐서 시행한 다음에 11번이나 고쳐서 오류를 계속해서 할 때마다 그걸 수정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관철해내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완벽함을 기해서 그때 이제 시제품을 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리고 이렇게 했으면 늦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이제 그거 같이 탁 쳐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류를 계속해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바꿔나가는 이런 방식, 그 타이밍을 맞추는 이런 놀라운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정근대 사회의 그런 시간 관리와 현대 타이밍을 맞추는 시간 관리는 배짱이적인 그런 사고 방식.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탁 생각났을 때 그걸 집중해 가지고 창의성과 연결시켜서 한 번에 해결해 버리는 그러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대로 갔다. 이제 이것 중에 이제 제일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요구되는 것들 중에 한 가지는 생각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고를 하고 모든 일을 실행하는 거는 정말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막 그런 쪽에 적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오류를 저지르거나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순간에는 그걸 갖다가 제3의 관점이랄지 그걸 잊고 있다가 갑자기 느슨한 생각을 갖고 그걸 들여다봐서 그런 오류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는 이제 그 생각의 주관을 가져라 이런 건 성찰이나 어떤 반성이나 문제점을 갖다 그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거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반성과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들이 더 발전적으로 가고 그런 오류를 줄이는 결정적인 요건이 된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뭐가 문제일까? 그다음에 문제점은 또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볼까? 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고가지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 빌 게이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라.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뭐 당근 같은 얘기입니다. 치밀하게 생각해라. 그 다음에 결과물을 정리하고 공유하라. 결과물은 실천한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와 같이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거 관리하고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빌 게이츠는 치밀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천에 옮기는 부분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냈던 대표적인 CEO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그와 같이 세계적인 CEO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것들인데 그 중에 이제 시간과 관련시켜 가지고 빌 게이츠의 성공적인 상과 어떤 부분에서 상관관계를 갖는지 쭉 설명한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빌 게이츠한테 배울 점은 뭐고 시간을 갖고서 어떻게 그걸 갖다 우리는 활용해 볼 것인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 중에 이제 그 빌 게이츠가 남긴 것 중에 제일 핵심적인 거는 과거보다는 항상 미래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미래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뭐 자주 과거를 갖다 돌아다보는 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을수록 정말로 과거를 많이 얘기한답니다. 꼰대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낫된 말이야. 그것이 바로 과거를 많이. 젊을수록 그냥 미래가 있을수록 있는 사람일수록 앞으로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미래를 어떻게 살아나가고 어떤 꿈을 키워갈 것인지 그 부분을 상상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의는 8주차 이제 그 마지막 2차식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과 이제 그 직접 강의실에서 이제 페이스 대 페이스 얼굴 보고 하는 그런 강의로 곧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강의를 같이 마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